요즘 서울 아파트 전세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정말 끝도 없이 오르는 가격 때문에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위기의 진짜 이유가 뭔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6억 1,049만 원. 어떠세요? 정말 억 소리 나는 금액이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서울 전세 시장의 현실.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게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입니다. 평균이 이렇다는 건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누군가에겐 꿈의 보금자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가 된 그런 숫자입니다. 사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올랐냐는 거예요. 2023년 6월부터 무려 34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의 3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랐다는 거죠. 이건 그냥 잠깐 오르는 게 아니라는, 시장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수요예요. 간단히 말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빌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주고는 도저히 못 사겠다, 영끌해도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전세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전부 전세 시장으로 몰리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수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약과입니다. 진짜 심각한 건 바로 두 번째 원인, 공급이에요. 시장에 나오는 새 아파트 자체가 지금 거의 말라가고 있거든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숨이 턱 막히죠? 이게 바로 공급 절벽이라는 건데요. 2025년에 한 3만 2천 가구 정도 되던 게 내년에는 1만 8천, 그 다음 해에는 거의 1만 가구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갈 집이 말 그대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쉽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에 아시다시피 이제 아파트 지을 만한 빈 땅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낡은 동네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 재개발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워낙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지금 당장 필요한 집을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수요는 넘쳐나고 공급은 바닥이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재밌는 건 서울이라고 다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곳은 미친 듯이 폭등하는데 어떤 곳은 그 정도는 아니고,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 현상이죠. 이 숫자 좀 보세요. 진짜 같은 서울 맞나 싶을 정도죠? 제일 비싼 서초구는 평균 전세가 11억이 넘는데 가장 저렴한 도봉구는 3억 2천만 원 정도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엄청난 차이를 딱 한 숫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3.5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초구에 전세 아파트 한 채 들어갈 돈으로 도봉구에 가면 똑같은 전세 아파트를 세 채, 그리고 반 채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우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망부터 말씀드리면 솔직히 밝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 대부분이 당분간 이 전세가 강세가 계속될 거라고 봐요. 왜냐? 아까 봤듯이 공급 부족은 금방 해결 안 되죠. 그리고 집 사려는 사람들은 혹시 떨어질까 하고 계속 지켜만 볼 가능성이 높고요. 이 두 가지가 계속되는 한 가격이 쉽게 내려오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꼭 서울 중심에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면 긍천구나 노원구처럼 상대적으로 아직은 가격이 괜찮은 외곽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거예요. 둘째, 특히 젊은 분들이나 신혼부부라면요, 시야를 아예 서울 밖으로 넓혀보는 겁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곳은 청년들한테 주는 혜택이 정말 많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의 발판으로 삼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나이, 내 상황, 내 계획에 맞춰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이 그림 위에서 여러분 각자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수는 무엇인가요?